2003년 7월 17일, 일본 아카사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아오이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한 소녀였죠. 나쁜 사람에게 잡혀있다가 도망쳤다는 소녀의 말에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소녀는 자신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들이 아직 잡혀있다며 옆에 있는 맨션으로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소녀들 역시 무사히 구출됐고 거실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한 용의자 코타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10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와 2000명 이상이 기록된 고객 리스트를 입수했다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이라도 맞춘 듯 모든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경찰 역시 입수한 리스트가 가명이었다며 코타로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뭔가 탐탁치 않게 종결돼 많은 의문을 품게 된 이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뿌띠 엔젤 사건입니다. 코타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경시청에서 근무했고 아사히 신문으로 이직해 간부로 지낸 엘리트였죠. 그는 도쿄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하며 기둥서방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궁핍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성정이 그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는 여성들에게 기생충처럼 빌붙었고 그러다 여성이 돈이 떨어지면 다른 여성에게 빌붙었습니다. 호스트 클럽에서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번 돈으로 젊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는 클럽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뿌띠 엔젤이라는 비밀스러운 데이트 클럽을 개업해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꼬리가 잡힐지 모른다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출한 여성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명함을 돌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클럽에 들어가려면 연회비를 내야 했고 한 번 여성과 만나 노래방을 가거나 촬영하는 경우 추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데이트 클럽이었지만 상대로 나온 여성들의 나이가 어렸던 점이 달랐습니다. 많아봤자 중학생을 넘지 않았는데 그런 쪽 취향이 있는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꽤 많은 사람이 회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일할 여성을 구하는 것도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괜찮은 아이가 있으면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관심을 보이면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는 데이트로 1만엔 정도를 주었고 다음에 올 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준다며 유혹합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경계를 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손님과 만나 절대 터치 없이 데이트를 하고 오면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한 소녀들을 그는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범행 발각 당시 그의 통장에는 35억엔, 하나로 32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 7월 초, 이날도 어김없이 코타로는 시부야에서 만난 소녀에게 함께 밥을 먹는 조건으로 1만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죠. 소녀는 친구를 데리고 그를 만났고 약속대로 돈을 받자 경계가 풀어졌을 것입니다. 7월 13일에 그는 총 4명의 소녀를 만났고 방 청소를 해주면 1만엔을 주겠다라고 유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2명을 택시에 태워 아카사카에 있는 임대 맨션으로 데려갔고 나머지 2명 역시 누군지 모르는 남성과 택시를 타고 맨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모두 방에 들어오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거라며 준비해둔 아령과 20리터의 폴리탱크로 속박하고 방과 탈의실에 가뒀죠. 그리고 3일 뒤 코타로는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소녀들이 그를 따라갔던 13일, 이날 저녁이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시부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받은 실종된 소녀의 친구를 만났고 실종된 소녀의 집에서 코타로가 뿌렸던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전단에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용의자로 지목됐고 그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5일에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17일에 감금돼 있던 한 소녀가 거실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속박을 풀고 나와 근처 꽃집에 도움을 청하며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맨션에서 사망해 있는 코타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 그림과 같이 비닐을 텐트처럼 한 뒤 안에 의자를 놓고 그 아래 연탄을 두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10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와 변호사, 의사, 정치가 등 명사들이 포함된 2000명 이상의 고객 리스트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언론 역시 이를 앞다투어 크게 다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제히 입을 다물더니 경찰도 급하게 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압수된 리스트가 거의 가명이었고 범인인 코타로도 사망했으니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죠. 이 사건은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는 사망하기까지 난동을 부리거나 화상을 입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닐로 완전히 덮고 안에선 연탄을 태웠으니 마치 한증막처럼 더웠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피부도 멀쩡하고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 전에 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부검도 하지 않았으며 그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만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다른 이에게 살해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확인해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심했고 연탄의 열기로 비닐이 녹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이도 나왔지만, 한 방송 프로에서 실험한 결과 위와 같이 연탄이 의자 아래에 놓인다면 그 열기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연탄을 구매한 시점도 이상했습니다. 소녀들을 맨션으로 데려온 날은 13일이고 언론에서 사건을 다룬 날은 15일, 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16일인데, 이렇게만 보면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두려워한 그가 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탄과 화로를 구매한 것은 12일로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그가 직접 구매한 영수증 같은 것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인 11일에 그는 아끼던 페라리 2대를 처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끝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3일 동안 그는 도망치려는 이를 전기 충격기로 저지한 것 말고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통장에는 35억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돈이고 은행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간부와 고위 공무원 중 그의 고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가 전단에 차명의 핸드폰이 아닌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어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경찰의 발표도 이상했고, 고객 리스트가 아무리 가명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들은 적혀있을 텐데 너무 손쉽게 덮어버린 것도 이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몇 년 전에 그의 아버지와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 역시 미수로 그친 일이 있었다며, 그 역시 남들이 모를 우울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론하기도 했죠. 사건 발생 2개월 뒤 뿌띠엔제 사건을 조사하던 사토루라는 프리 저널리스트가 도쿄만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원래도 좀 위험한 사건들을 취재하고 있었다며 뿌띠엔제 사건에 연루된 고위층에게 입막음 당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살해되기 전 지인들에게 중국인 마피아에게 생명을 위협받는다 전했고, 뿌띠엔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집 창문이 깨지고 사진기가 사라지는 등 누군가에게 위협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코타로가 고용했던 호객 행위를 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소녀들을 맨션으로 데려올 때 도왔던 누군지 모르는 남성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그의 단독 범행이라며 종결해버린 뿌띠엔제 사건. 여러 말들이 있지만 아직도 몇몇 이들은 이 사건이 돈과 권력이 법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